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최강자주포 PZH-2000까지 도착해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서 K9의 형제랄 수 있는 크라프 자주포 18문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더해 이제는 7문의 PZH-2000 자주포까지 합세해 러시아군에게 더욱 거센 포격을 가하며 러시아군이 대응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슈텐스쿠트 전술을 전개시켜 활약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현재 5문의 PZH-2000을 더 확보해 총 12문으로 러시아군 포병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증강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군에서는 아주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최대한 빨리 날아봐야 고작 시속 55km라는 느린 속도로 날아가는 농약을 살포하는 데나 쓰는 그런 중국제 드론에 의해 공격받아 러시아의 전략 시설물인 노보샤우틴스크 정유 공장이 폭발하는 기가 막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이 더 기가 막힌데요. 러시아군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키이우를 향해 악명 높은 이스칸데르 M 전술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어째 가야 할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발사한 러시아군에게 큰 피해를 입혀 러시아군의 체면이 정말 세계적으로 말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현지 시각 6월 22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드디어 네덜란드가 지원한 세계 최강의 자주포 PZH-2000 7문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PZH-2000 자주포는 이미 동부전선에서 작전 중인 M777 견인고사포 및 세자르 자주포, 크라프 자주포 등과 합류해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자루주니는 말했습니다. 독일제 라인메탈사의 PZH-2000 자주포는 우리 군의 K9 자주포나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크라프 자주포보다 약간이지만 더 빠른 연사 속도와 방열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PZH-2000 자주포 또한 155mm 52 구경장 포신을 사용하지만 10초에 3발의 빠른 사격이 가능하며 독일 라인메탈사의 둔감 장약 채용과 탄약 클립 개념의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분당 8발의 발사가 가능합니다. K9보다 분당 2발 정도의 포탄을 더 많이 쏠 수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실제 성능은 카탈로그 성능상의 스펙을 뛰어넘어 1분 47초 만에 무려 20발이나 되는 포탄을 발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둔감 장약의 발화점이 높은 덕에 포신이 열을 받아 뜨거워져도 탄이 폭발할 걱정 없이 더 사격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둔감 장약을 적용시켜 더 많은 지속 사격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이며 현재 테스트를 통해 PZH-2000 자주포에 사용되는 둔감 장약보다 일부 앞서는 성능을 확인하기까지 했는데요. PZH-2000 자주포는 기본적으로 60발이나 되는 탄약을 적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따로 있지만 이 같은 넉넉한 탄약 적재량 덕에 포탄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탄약 운반 차량은 필요가 없어서 만들지 않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PZH-2000은 장전 장치와 조준 장비들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었으며 TOT 성능은 물론 포신 자체의 정확도와 신뢰도 면에서 항상 최고임을 인정받아온 자주포로 크라프 자주포가 이번에 보여준 것 이상으로 신속한 슈텐스쿠트 전술로 러시아군을 더욱 크게 당황시킬 수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그 수량이 많지 않아 아쉽다는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네덜란드에서 7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5문의 PZH-2000 자주포를 합쳐 총 12문의 PZH-2000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수량의 PZH-2000 자주포가 지원되어서 러시아군을 여러 전장에서 압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착실히 강력한 포병 전력을 마련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 본토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서 1만 달러 정도면 살 수 있는 다목적 상업용 드론 스카이아이 5000mm는 속도가 아주 느려 시속 55km에 불과한 저성능 드론인데요. 한마디로 20kg 중량의 카메라를 부착해 촬영을 하거나 농약을 적재해 뿌릴 수 있는 상업용 드론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중국산 드론을 구입해 러시아의 전략 시설물을 날려버리는 기가 막힌 전과를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 6월 22일 오전 러시아의 바실리 골로페프 로스토프 주지사는 러시아 본토에 있는 노보샤흐틴스크 정유 공장에서 거대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40분 중국산 스카이아이 드론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선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러시아 본토의 노보샤흐틴스크 정유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43분이 지난 오전 9시 23분 다른 드론 하나가 더 날아오더니 다시 한번 정유 공장을 공격해 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어이없게도 이 느린 드론이 접근하는 것을 러시아군이 알고 있었고 현지 주민들은 촬영까지 할 만큼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러시아가 정유 공장이 날아갈 때까지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뒤 이 현장에서는 중국산 드론들의 파편이 발견되었으며 콜로페프 주지사는 이번 정유 공장 화재가 이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응은 하지 않았으면서 피해를 입자 화는 크게 났는지 러시아가 이 정유 공장이 파괴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키우를 향해 악명 높은 이스칸데르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9K720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고도 12km에서 15km를 날며 최고 속도가 무려 마 6에 이르며 순항 미사일 수준의 명중률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고성능 전술탄도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일반 탄도 미사일의 비행 궤도와 달리 복잡한 편심 탄도 비행이 가능해서 요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칸데르 M은 발사 직후에 그리고 목표물에 다다르기 전에 자신을 요격하기 위해 날아오는 요격 미사일들을 피하는 급격한 회피 기동이 가능하며 비행 중에도 계속해서 경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러시아군 내수형의 경우 기만을 위해 디코이까지 뿌려대기에 격추가 더욱 어려운데요. 사정거리는 무려 500km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능이 어쩌면 모두 사실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지 시각 6월 23일 러시아가 전날 있었던 노보샤흐틴스크 정유 공장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이스칸데르 M 전술탄도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벨고로드 주 어느 곳에서 키우를 향해 발사된 이 미사일은 엉뚱하게도 발사 직후 공중에서 6초 만에 크게 폭발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공중에서는 파편들이 쏟아지며 미사일 발사 차량을 덮쳤고 이를 발사한 러시아군 제448 로켓 여단의 지상 발사대와 통제소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농약 뿌리는 중국산 드론에 당한 것도 열받는데 이에 복수하겠다고 날린 탄도미사일이 폭발해 자기 자신들을 덮쳤으니 가관인데요. 러시아군은 이번 공격에 두 발의 이스칸데르 M 전술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중에서 폭발한 것은 두 번째이고 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 또한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문제는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군의 미사일 중 상당수의 보관 상태가 말이 아니며 발사된 러시아군의 미사일 중 많은 것들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런 점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발사된 이스칸데르 미사일 중에서 약 40%가량이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중에서 폭발해버려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지적해왔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 이스칸데르 M 전술탄도 미사일은 현존 최강의 탄도 미사일이라며 명중률이 대단히 높다고 그렇게 자랑해왔지만 역시나 그들의 말은 항상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반적인 우세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최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오신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요청한 것에서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많은 곳에서 방어가 아닌 공세로 돌아선 상황이라 러시아군에게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세베르도네츠크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6월 26일까지 전과를 내라는 모스크바의 명령에 따라 세베르도네츠크 남쪽에 리시찬스크 고지를 향해 러시아군이 워낙 총공세를 퍼붓고 있어서 며칠 내로 방어선이 뚫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역시 이 전쟁을 멈출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물리치는 데 더욱 큰 활약을 해주어 러시아군이 전쟁을 지속할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